사실 요즘에 뭐 수입차 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네. 자기 차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전기를 받고 또 그런 그 애프터 서비스를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지금 이제 렉서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산차나 수입차뿐만 아니라 전체 중에서 AS 네. 이쪽 파트에서는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번에 그 라이나 시스템이라는 거를 처음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소한 말이기도 하고, 네. 오늘 그런 거를 좀 알아보고 싶긴 합니다. 네네. 이 라이나 시스템이 뭐죠? 대체? 일단은 차량의 생산 방식이라고 그대로 이제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의 생산 방식은 보통 어떤 라인을 따라가면서 그 뼈대에 어떤 걸 부품들을 계속 붙여가면서 차량을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을 이제 수리하는 시스템에 녹였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런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서 라이나 시스템이라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서 그대로 밀고 가면서 수리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헷갈렸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생산 방식과 동일하게 사람들을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테크니션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 위를 지나가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수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렉서스 안양 서비스 센터에서 라이나 시스템을 사실 뭐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렉서스에서 보여주는 라이나 시스템. 네. 그리고 그 일반 소비자들이 차를 고치러 왔단 말이에요. 네. 그 와서 이제 처음으로 도착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이제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차량을 고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점검을 마친 거는 차량은 이제 여기 내려와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사고 부위에 대해서 이제 탈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거한 부품에 대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과 재사용하지 못는 부품을 이제 가려내는 거죠.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다시 보관을 해서 조립하는 단계에서 재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부서진 부품을 재사용할 수 없는 부품은 발주를 해서 신부품으로 이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의 첫 번째 단계인 탈거를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범퍼를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에서 부러지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기 위해서 저 부분을 탈거를 한 다음에 그 부분만 이제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은 이 범퍼가 사고가 났으니까 네. 이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범퍼를 일단은 탈거를 시키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범퍼 안에는 수많은 부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그램프라든지 저희가 뭐 유용하게 쓰이는 파킹 센서라든지 그러면 그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도색하기 위해서는 도색이 같이 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부분을 이제 탈거를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 이 부품의 순수한 이 부품에만 본질만 남겨놓고요. 다 탈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션께서 놀림이 굉장히 빠르세요. 보통 전동 공구를 쓰면은 많이들 그 전동에 의해서 부서지는데요. 핸드 공구하고 그런 걸 써서 최소한으로 이제 부서지는 걸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단계를 벗어나면. 네. 이제 다음번에 2단계가 되는데요. 2단계에서는 이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판금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판금요? 네. 이제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판일 경우에는 판금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다시 거기 위에 도색을 하는 전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이제 판금을 진행을 하고 이제 도색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단계. 네, 그렇습니다. 차량에 찌그러진 부분을 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뭐 작업을 더 하고 있어요? 지금 앞범버를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펜다를 지금 이제 판금을 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중고차 같은 거 살 때 사고차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수입차 브랜드 아니면 뭐 제조사, 네. 이런 완성차 업체에서 생각하는 그 사고차라는 거하고 네네. 네. 중고차 시장에서 말하는 사고차하고 이렇게 기준이 다른가요? 네, 좀 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도 중고차를 사이트를 많이 보긴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단순 교환이라고 해서 이제 바꾸셨다, 그러니까 사고차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걸 바꿨다는 거거든요. 분명히요. 근데 어떤 사고에 의해서 분명히 바꿨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사고차는 바깥쪽에 원 차량에 생산해 냈을 때 그 원래의 모습에서 변형,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변형이 돼서 파손이 됐다 라고 하면 사고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중고차에서는 일단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뼈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데미지가 없다 라고 하면 사고차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단순 교환으로 본다는 거죠, 그냥.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 이렇게 뭐 팬더가 나갔어도 네. 그 뼈대가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사고차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단순 교환이라고 이제 많이들 표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판금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자, 이제 판금 정리가 되면은 저 뒤쪽에 있는데요. 이제 표면을 이쁘게 만드는 작업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 단계에서 이제 판금 작업을 완료를 했고, 그 판금 작업에 대해서 그 판금 작업자가 이 표면을 이쁘게 만들었지만 망치라든지 그런 핸드 공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면에 대해서는 이 면처럼 고르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현미경처럼 하면 이제 쭈글쭈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렇게 퍼티로 이제 잡고 있는 겁니다, 면을. 네. 이제 면을 이렇게 바르고 다시 이제 굳히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 면을 이제 표면을 다시 한번 갈아내죠. 이게 저기 말려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은 약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마르고 있고요. 경화제를 사용해서 이제 금방 마르게 돼 있고, 또한 이렇게 빨리 마르게 하는 그런 이제 IRT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열을 구워서 이렇게 마르는 거죠. 석고처럼 이제 단단하게 구워지는 겁니다. 도색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표면의 기본이 되는 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바깥쪽에서는 수리를 할 때 이 판금하는 거와 도색하는 면에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을 이렇게 면에 이쁜 도색 안에는 철판이 얼마큼 휘어지느냐에 따라 다음에 사고를 냈을 때 힘이 얼마큼 받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가면은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센터에 가면 교환하라고만 요구를 한다. 걔네는 비싸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싸게 하려고 하면 많이 휘어진 부분을 그냥 이런 퍼티 같은 걸로 대충 바르고 표면만 이쁘게 해서 출고를 하게 되면 싸게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면 처리가 이렇게 매끈하지가 네. 않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다는. 그 철판을 많이 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퍼티를 바르고 하면 작업의 용이성은 굉장히 뛰어난데, 나중에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이 퍼티는 힘을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받았을 때 차량이 더 그쪽 부분에 힘을 받게 되면 안에 있는 탑승자가 더 위험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철판을 완벽하게 펴주던 아니면 교체를 해서 그 강성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좀 방문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여기 또 라인을 다음 쪽에 이제 넘어가죠. 판금, 퍼티 작업이 완료가 돼서 네. 도료를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 네네. 이제 도장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전 단계인데요. 이 철판 위에 도색을 뿌리는 거는 보통 바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요. 미세하게 미스트를 뿌린 다음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안친다라고 보시면 게 정확합니다. 네. 바르게 되면은 자국도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하고요. 뿌려서 안 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철판이라고 하는 성분에다가 도료를 안 치게 되면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응집성이 있어서 그냥 걔네를 잡고 있을 뿐이지 얘네를 붙지 않거든요. 근데 붙여주게 되는데 중간에 가구 역할을 하는 그런 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모재가 이제 서페이서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뿌린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도색을 안 치게 되는데요. 이 굉장히 부드럽죠. 더 맥힌 거네요. 네. 이 작업은 사실상 그런 공구를 써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샌드페이퍼라든지 아니면 수세미 같은 굉장히 고운 입자의 모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밀면서 그 손의 감각에 의해서 이 면을 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색을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뿌리는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네.
만드는 예. 이제 도료를 뿌리는 이제 페인팅 장소입니다. 네. 하네요. 네. 여기 온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한 60도까지 올리고 있고요. 네. 수용성 도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열하고요. 건조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뿌리게 되면 표면을 지금은 약간 무광티가 날 것 같습니다. 예. 네, 무광티 나는데 요 면 위에 이제 클리어라고 하는 투명을 올리게 되면 이제 저희가 보는 것처럼 반짝반짝한 표면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요즘에 이제 다 수성 페인트를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수성 페인트 대비 그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는 그런 이유 특별한 게 아, 실질적으로 작업의 용이성은 편한 거는 수성이 좀 더 편합니다. 그런데 자연 환경을 생각하면 수성이 자연 환경에 부합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자연 환경 쪽으로 친화적으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성을 쓰는 거죠. 수성이 또 내구성도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격은 좀 비싸고. 가격은 많이 비싸고 들어가는 용역도 좀 많이 비쌉니다. 이 차량은 무슨 모델이에요? ES300 350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뒤에 쿼터 판넬하고 D도어, 그 다음에 앞도어까지 이제 교환을 이제 실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뒤 쿼터 판넬하고 앞도어는 판금을 한 거고요. 뒷도어는 교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교환한 부품은 별도로 저렇게 칠을 하고요. 판금을 하는 부품은 달아서 면을 그 이쪽 저 뒷도어가 아예 교환을 하는 네. 저기 같이 색깔이 바뀌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드라이닝 부스입니다. 네. 좀 시원하네요. 아, 예. 아까 저쪽은 한 50도 정도 사실 좀 적었는데 네. 여기는 뭐 온도가 어느 정도 여기가 사실은 지금 차가 없어서 지금 온도가 내려가게 느껴지시는데요. 여기도 한 60도까지 올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마라고, 그러니까 도자기를 굽는 가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뿌렸으면 건조를 하는 단계고, 여기서는 단단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아, 그래서 초벌, 우리도 도자기를 만들 때 초벌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고열해서 가마에 넣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불을 넣어주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인트를 보통 한 3번 정도. 네. 한 베이스를 뿌리고, 그 다음에 색깔을 뿌리고, 그 다음에 펄감이 있으면, 펄이 있으면 그 위에 펄을 뿌려주고, 다시 이제 클리어라고 하는 투명을 올려줘서 이제 번쩍번쩍하는 그런 질감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페인트 작업이 모두 완료돼서 네. 2단계 왔습니다. 네네. 2단계에서는 조립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제 차량이 수리가 이제 대부분 완료가 되기 직전의 단계인데요. 이 부분에서 마지막 단계는 색깔까지 칠하고 건조까지 칠한 부분이 나와서 마지막에 대한 물건을 조립하는 단계입니다. 조립을 해야지만이 완성차가 되는 거고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광택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저 색깔 칠하고 뒷문 같은 경우는 빠져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뒷도 같은 경우도 뒤 와서는 다시 장착을 하고 조립하는. 네, 맞습니다. 네. 수성 페인트 작업이 마무리되고 네. 그리고 이제 7단계에서는 각종 그 페인트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뭐 라디에이터 그릴이든 아니면은 저 뒷문이든 네. 이런 걸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네, 그 맞습니다. 단계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30년 넘으신 30년 이상의 그 테크니션 장인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넥서스에서는 이제 타쿠미라고 네, 맞습니다. 하죠. 지금 작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조립 과정인데요. 범퍼가 이제 나오면은 요 이제 낮에다 그리자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하고 또 범퍼에 달리는 그 부수적인 것들이 이제 안개등이나 센서 같은 걸 다 장착을 해요. 하고 나서 이제 완료가 되면 그 이제 범퍼를 차체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파트에서만 계속 요 작업만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조립은 조립하는 사람만 이제 계속 조립만 하는 거예요. 예. 계속 반복 작업을 하고. 그럼 이제 지금 7단계인데 7단계 이르기까지 1단계부터 네. 그 장인들이 배치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면 다음에는 이제 광택을 내는 네. 폴리싱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작업을 하시는군요. 네. 보통 칠을 완료를 하게 되면 예. 그 칠을 했다 하더라도 그 표면은 약간 거칠거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림을 바르잖아요, 얼굴에요.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차하고 깨끗하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모든 그 8단계는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거치는데 한 단계별로 한 시간을 어느 정도 나가요? 지금 저희는 이제 텍트 타임이라고 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에 여기가 들어섰을 때는 60분의 시간을 주어졌어요. 한 공간당, 한 작업당 60분의 시간을 주어졌는데, 네. 그럼 총 합쳐서 8시간? 그렇죠. 8시간이면 이제 아침에 첫 차는 오후 6시면 이제 출고가 되는 거였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작업의 능률성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 능률을 모르고 작업의 이제 카이젠이라고 하는 저희 개선 작업을 통해서 지금은 한 라인에 50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차가 사고 난 뒤에 이 8단계 라이너 시스템을 통해서 장인들이 하나하나씩 전문적으로 달라붙고 네네. 그 시간도 단계별로 50분 걸리면 뭐 하루 만에 정비가 완료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현대인은 바쁘시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차를 맡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녁 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저희도 대차 시스템을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사고를 나시면서 그 차량이 꼭 필요하신 분께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대차 서비스도 고객 편의를 이제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 오늘 있습니다. 설명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비소를 뭐 많이 가봤고 저 역시도 자동차 고치러 제 차 끌고서 정비소를 많이 가봤는데 사실 렉서스 안양 서비스 센터에 와보니까 정비소에서 기름도 많이 보게 되는데 눈으로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러 가는 것처럼 이 자동차 종합병원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라이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국산차, 현대차, 기아, 뭐 제네시스 또는 뭐 벤츠, BMW 등에서도 이런 시스템 제가 처음 봤어요. 총 8개 단계로 꾸겨졌는데 이 단계별로 한 50분씩 차가 사고 났을 때 하루만 해도 모든 서비스를 다 끝낼 수 있다는 점, 이건 굉장히 장점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라이너 시스템은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렉서스 안양 종합서비스센터의 지점장을 맡고 있는 안정진입니다. 저희 안양 서비스센터는 차량의 출고부터 모든 정비까지 완료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센터입니다. 저희 안양 서비스센터는 라이너를 실행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8개의 공정을 빠짐없이 공정을 수리함으로 인해서 고객님의 안전을 이곳 안양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만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고객님의 사고를 마음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비소가 되도록 노력하게 됐습니다. 또한 저희 렉서스 브랜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